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한글날 때문에 진도를 다 못 뺀 반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30페이지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47페이지까지죠? 예, 일단 30페이지부터 아마 다른 반들도 30페이지는 다 나갔을 건데 30페이지부터 30, 47페이지까지 충분히 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교과서는 30페이지, 명품 집착, 우울한 한국인 초상. 수업 들은 학생들도 본 수업이랑 거의 똑같게 수업할 테니까, 예, 혹시라도 더 듣고 싶은 학생들은 들으시면 되겠고, 진도 못 나간 학생들은 본 수업한 수업이랑 똑같이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30페이지 명품 집착, 우울한 한국인들의 초상. 여기에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라고 나오는데 요거 설명문이거든요. 명품 집착, 우울한 한국인의 초상. 요게 바로 그거죠. 그 주제 통합적 읽기 하는데 우리가 지금 경제에 대한 지문 세 가지를 읽었는데 첫째 거는 그 박제가의 보물과 시장, 그리고 둘째 거는 뭐냐면 윤리적 소비, 이것도 소비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가 명품 집착, 우울한 한국인들의 초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설명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보이자면 성영신이라는 심리학자께서 지금의 명품 집착을 하는 현 시대의 소비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 산다. 산다에 동그라미 치시고, 요거 중의적 표현이죠. 산다라는 의미가 살아간다는 의미도 있고 무슨 의미도 있느냐 하면 그거 하는 의미도 있죠. 그 물건을 산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요거 어떤 의미다? 바로 중의적 표현이다. 산다의 의미가 동음이 이어지고 그죠? 예, 산다의 의미가 살아간다. 그리고 돈을 주고 물건을 취득한다. 이 두 가지 의미, 중의적 표현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리고 그러나 최근 뉴스 등에 들려오는 여러 소식 보면 자 거기에 밑줄 그었습니다. 소비가 인간의 불행을 조장한다. 거기에 밑줄 그어 놓으시고 어떻게 하죠? 현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아니 돈을 쓰면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소비 자체가 소비를 하면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물건을 사면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인간의 불행을 더 조장한다. 더 크게 만든다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 라는 생각을 감추기가 어렵다. 자, 2013년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한민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해외 명품 구매 활동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 여다 표시해 놓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500명 대상으로 해외 명품 구매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요거 뭐죠? 신뢰성이죠. 그죠? 신뢰성. 그래서 이게 왜 신뢰성이냐? 여러분 설명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사실인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설명문에서 전달하는 자료는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신뢰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성영신한 심리학자께서 자신의 글에 신뢰성을 갖고 계서 뭘 인용했죠? 바로 대한상공회의소의 무슨 자료를 통계 자료를 인용함으로써 글의 신뢰성을 얻고 있다. 표시를 해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자료를 인용하여 조사 결과 자료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얻고 있다.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맞는 말이겠죠. 자, 따르면 고가사치물 시장부가 2012년에 5조가 넘었다고 한다. 2012년도에도 5조가 넘었는데 5조면 어느 정도쯤 됐냐면 그 웬만한 국가의 1년치 총 예산도 5조가 안 되는 나라가 흘러넘칩니다. 우리나라가 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5조가 2012년도에는 5조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는 더 따따블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은데 오히려 명품 시장은 더 늘었죠. 이런 이상한 일이. 인간은 분명 행복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데 근데 명품 시장에 5조 원에 육박한다면 그만큼 행복해야 될 텐데 그만큼 명품을 많이 샀으니까 우린 그만큼 행복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어떻게 되죠?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이러한 소비 행동의 기저에 어떠한 심리가 자리고 있는지 알아보자. 이게 바로 뭐다? 여기까지 명품 소비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제가 이상하게 써놔서 잘 안 보일 텐데 명품 소비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분명 명품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샀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만큼 돈을 쓴 만큼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죠. 자,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과시소비.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과시소비. 자, 최근 기사문을 인용을 하는데요. 최근 취업을 한 사회순에서 땡땡땡 씨는 수입이 훨씬 넘어서는 가격 고급차를 구매하였다. 자신보다 먼저 직장 생활을 한 친구들 중 값비싼 자동차를 타는 모습이
부러웠고 고급자동차에서 자신 모습을 상상하면 자동차와 더불어 자신까지 품위 있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고급자동차를 사고 얼마가 는 고급자동차를 사는 게 자신이 특별하게 느껴졌는데 곧 유지비가 많이 들고 차를 사용할 일도 별로 없자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고급자동차 고객에게 잘 한결정인지 후회가 되기도 했다. 요거 뭐죠? 기사문을 인용하죠. 그죠? 자, 여기 위해서는 뭘 인용했고 대한상공회의소의 무슨 자료?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신뢰성을 얻고 그리고 기사문을 인용. 자, 뭐 인용을 하면 신뢰성이 높아지는데 여러분 기사문에서 중요한 점이 뭐라 그랬죠? 신속 정확이죠. 그죠? 그럼 기사문을 인용할 때는 설명문에서 기사문을 인용한다. 보통 언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현 상황, 현 실태를 이야기할 때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사문을 갖고 와서 그래서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과시소비라는 이 현상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기사문을 인용했다. 자, 그 밑에 밑줄 꺼놓습니다. 자아 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가이다. 설명문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그 정의가 되게 중요한 경우가 많죠. 왜 자아 존중감이 중요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심리학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 자아 존중감이라는 개념이 뭐를 결정한다? 명품을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스스로가 마음에 들어서 자신에 대한 좋은 평가를 내린다. 그건 바로 뭐다? 자존감이 높은 거죠.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되는 것, 높은 자존감을 가진 것. 이게 바로 자신에 대한 좋은 자존감을 느끼는 것인데 그러나 만일 스스로를 나는 내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어 열등감이 있어 남들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지겠죠. 그죠? 이러면 어떻게 된다? 자존감이 낮아지게 됐고 그 사람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사람들은 자기를 고양하여 자신의 마음을 북돋아서 실망과 좌절을 극복하려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중의적 표현할 때도 다른 방 가서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휘 문제는 아마 한 문제쯤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꼭 찾아보시고 자 이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고양하여 앞서 경험한 실망과 좌절을 극복하려 하는데 이 경우 비교적 쉽게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은 물적 자기이다. 여기다 표시를 해놓으시고 자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북돋기 위해서 결국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물적 자기죠, 그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 더 좋은 것, 소유물로서 더 좋은 소유물로 더 자기를 더 빛나게 해주는 물건을 가짐으로써 어떻게 된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기 자존감을 보양하고 싶어 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꾸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외부적인 물건으로 소비로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라는 거겠죠. 뭐 여담이지만 이런 자존감은 결국 쉽게 얻은 만큼 쉽게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예. 그래서 자식이 더 나은 사람을 생각하고 싶어한다. 사회적 자기 또한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무언가를 손해놓게 되면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인정은 스스로에 더 나은 사람을 느끼죠. 결국 스스로에 내린 평가인 뭐가 상승한다? 자아존중감이 상승한다. 그래서 물건을 사면 뭐가 상승한다? 자아존중감이 상승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뭐다? 물적 자기를 통해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방법인데 제일 뭐 하는 방법이다? 제일 쉬운 건 아니고 비교적 쉽게 어, 자기 자신을 바꾸기가 힘드니까 이런 것은 비교적 쉽게 그냥 물건 사버리면 되니까 예, 이렇게 상승하게 된다. 그런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 것을 외부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즉 과시를 통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과시를 통한 자아 존중감의 고양이라고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서 자기를 고양시키는데 결국 어떻게 돼야 되느냐? 물건을 산 걸로 끝나지 않고 뭘 해야 돼요? 결국 남들한테 자랑을 해야 되죠. 그죠?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틱톡 이런 데 올려갖고 제가 얼마나 좋은 걸 갖고 있는지 결국 남들과 비교해서 이런 걸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상적 요건을 지고 있는 동물을 본다.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심리학이 뭐다가 아니라 이 글의 글쓴이가 뭘 바탕으로 사회 현상에 접근하고 있다? 심리학을 바탕으로. 아까 글쓴이 심리학자였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더 나아지기를 원하지 더 나빠지기를 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비싸고 희귀한 식품, 명품 소비를 통해 지상승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 이게 바로 뭐다? 명품 소비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이다. 적어놓습니다. 명품 소비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그래서 이 글의 특징 바로 뭡니까? 어떤 사회 현상, 사회 문제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접근, 심리학을 바탕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뭐 해주고 있다? 설명해주고 있다. 설명문이니까요.
박제가는 설득하려 했고, 예.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자, 유행을 따르고 얻어낸 안도감. 한국은 대체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누구를 얼마나 기피하는지가 우리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관계주의 문화의 좋은 점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사실 한국의 관계주의에 대한 단점이 더 쉽게 떠올리는데 가장 큰 이유는 관계의 힘이 클수록 개인의 자유의지가 집단의 주된 으로서 분리되기 어렵다는 것을 배워본다. 즉 동조가 쉽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뭐 눈치를 많이 봅니까? 남 눈치를 많이 보죠, 그죠? 그리고 뭐 전체 공동체 생각이라든지 뭐 사회 통합 혹은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 이런 걸 따르는 거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한국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데 좋은 점도 있어요. 관계주의에 좋은 점주의 많다. 무수히 많긴 많은데 뭐 무슨 점도 많아요? 단점도 많죠, 그죠? 단점이 뭐냐? 바로 개인의 자유의지가 누구한테서 분리되기 어렵다? 집단의 흐름으로부터 분리되기 어렵다. 남들 하는 거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 해야 된단 말이죠. 남들이 명품 갖고 와서 자랑하면 뭐 해야 된다? 나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즉 뭐가 일어난다? 동조가 쉽게 일어난다. 남들한테 의견을 맞추는 이런 동조 현상이 쉽게 일어난다 이거죠. 이런 동조행위도 어디서 나타난다? 소비 현장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극명하다 뜻, 극단적으로 잘 보여줄 때 극명하다 그럽니다. 대표적인 바로 유행에 따른 소비이다. 예를 들었죠, 그죠? 예시. 그래서 뭐의 예시다? 동조 현상이 잘 일어나는 예시. 이게 바로 우리가 사치품을 사고 유행에 따르는 원인이겠죠, 그죠? 무언가가 대중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회자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유행에 뒤처진 것들, 아우 촌스러워 이렇게 여긴단 말이죠. 유행하는 제품을 사고 나면 최소한 남들보다 뒤떨어지지 않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 보면 항상 유행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유행을 따르는 원인이다. 남들보다 그거는 남들의 유행을 따르는 원인이다. 유행을 따르는 원인 적어놓습니다. 왜? 동조현상 때문에. 동조현상 때문에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지 않으면 모호해지기 때문에 뒤떨어진다고 우리가 여기죠, 그죠? 그러면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따라 사는 거죠. 그러면 뭘 얻을 수 있다? 안도감을 얻을 수 있다. 심리학적인 접근을 하죠, 그죠? 그러나 문제가 있다. 그러는 문제는 이 유행이 지속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동조 소비와 만연하게 되면 스스로 내적 기준을 세우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엮인다. 자신이 내린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확신을 외부에서 얻게 되는 것이다. 동조 현상의 발현 적어놓습니다. 동조 현상의 발현. 동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자, 예를 들어 시간이 없어서 PPT를 안 보여주려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입고 다니죠, 그죠? 이게 멋있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 멋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되죠? 남들 다 입으니까 따라 입죠, 그죠? 왜냐면 이렇게 안 입으면 유행에 못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말하면 뭐 찌질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남들 입는 대로 다 따라가고 이런 것들처럼 그죠? 예. 그리고 작년에 이거 기억나죠? 파타고니아 후리스 이거 수십만 원이라면서요. 여러분 엄마 쫄라서 사 입었죠, 그죠? 재작년에 뭐 사 입었냐? 엄마 쫄라서 평창 롱패딩 사달라 그러고 여롱패딩 싹 다 입고 있고 그땐 추웠으니까 작년 겨울 좀 따뜻하니까 후리스 입고 다니죠, 그죠? 다 입고 돌아다니고 수십만 원짜리 그리고 이런 거 이런 티 같은 거 싹 다 입고 다니고 이런 티 같은 거 군대도 안 간 애들이 군대 뭐 좋다고 이런 것들 싹 다 입고 다니고 이거 뭐라고? 근데 이게 바로 뭐다? 동조현상이다. 예. 남들한테 뒤처질까봐. 그래서 이렇게 유행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신의 내린 판단에 대한 확신을 외부에서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식의 옷을 입고 싶다 하더라도 영향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입었다가 애들이 촌스럽다 하면 어떠지? 그럼 난 뒷전인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여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동조현상이 일어나갖고 못 입게 되는 거죠. 난 내적 기준이 약하니까 외적 기준을 따라가는 거죠. 다른 사람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유행에 따라가는 경향이 더 강할까? 당연히 어떻겠죠? 쉽게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개성, 자아가 약한 사람들은 유행에 덜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뭐 자기는 사복 입을 때 난 무조건 반바지만 입어. 이러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따라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아가 약하거나 유행에 더 민감한 사람들, 자아가 약한 사람들이 더 유행에 민감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겨울에 어떻게 반바지를 입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자아가 약한 사람들이고 유행에 더 민감한 사람들이겠죠. 앞서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를 고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시소비를 택한 점을 언급했었는데 또한 뭐다? 자아가 약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다? 주체적인으로 자신의 욕망에 움직이지 못하고 뭐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유행에 선동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다? 명품을 사는 것도 내가 저게 멋있어서가 아니라 뭐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서 구매를 한다던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구매를 한다던가 그렇게 명품 소비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행에 따른 소비와 자존감의 관련성 적어놓습니다. 유행에 따른 소비와 자존감의 관련성. 자, 뭐 멈춤 버튼 마시고 넘어가시고 자, 여기까지는 뭐 수업 아마 다 했었을 것 같은데 몇몇 반이 또 수업을 못 나가서 뭐 다른 반 학생들 들어보면 뭐 본 수업이랑 똑같죠, 그죠? 예. 자, 시장 허물에 대한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활동을 해보자. 이 글에 나타난 우리나라 중국의 모습을 비교해보자. 요거 박제가지고 그죠? 넘어가기 전에 요거 멈춤 버튼 하시고 꼭 적어 놓습니다. 설명문. 그래서 설명문은 정보를 사실대로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기사문은 신속정확, 논설문은 설득, 설명문은 뭐 정보를 사실대로 예시열거, 분류, 대거, 비교,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독자들에게 좀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되고 처음 중학교 3단 구조 알아두시고 그리고 신뢰성이 중요하다. 사실인 정보를 전달해야 되니까 가짜 정보를 전달하면 사람들이 안 되겠죠, 그죠? 예. 설명문이 정보를 사실대로 전달하는 게 목적인데 당연히 믿을 만한 정보를 전달해야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빨리빨리. 자, 33페이지. 자, 이 글에 나타난 중국과 연경의 모습, 우리나라 연경의 모습 비교해보자. 자, 박자가 그랬죠. 종로 내거리에 있는 연달아 시장 점포의 길이가 모두 안 된다? 참 1, 2도 채 안 된다. 예, 1, 2도 채 안 된다. 어떻습니까? 부정적이죠, 그죠? 설명을 잘못했다. 자, 우리나라 가보니까 어떻냐? 우리나라 최고 번화가인 종로 내거리에도 시장 점포가 몇 리가 안 된다? 1, 2가 채 안 된다. 1, 2가 채 안 된다. 예. 근데 중국 가보니까 어떻죠? 중국 가보니까 어떻더라? 시골 구멍가게 전방도 어느 정도더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합친 것보다 더 다양하더라, 물건이. 시장이 발달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장과 소비에 대한 생각이 어때요? 부정적이죠. 말단의 이익만 찾는다든지 저 중국 애들은 사치스러워서 망할 거라든지 부정적이죠.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긍정적이겠죠, 그렇죠? 예, 물건을 사고 파는 거, 뭐 어느 나라를 가서도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거기서 상업을 해대는 등 긍정적이겠죠, 그렇죠? 자, 이 그래픽자가 재물은 비유하자면 우물이다. 뭘 강조?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우물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듯이 말라버리듯이 소비도 뭐 해야 된다? 계속해서 해줘야 유통이 살고 유통이 살아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또 소비가 더 많이 일어나서 더 상업이 발달할 것이다. 소비의 중요성 강조. 자, 이번에 윤리적 소비의 내용을 떠올린 다음 활동해보자. 이 글에 제시된 윤리적 소비 현장의 원인을 적어보자. 자, 생명 존중, 그죠? 환경 문제, 경제 정의. 요게 바로 뭐 그 동물 학대에서 나온 먹을 것들, 그것들을 좀 자제하자. 호르몬 꽂아 넣고 그리고 달걀 같은 거 먹을 때도 닭을 막 괴롭혀서 만든 그런 달걀들은 좀 우리가 소비를 안 해야겠다. 행복한 환경에서 만든 그런 걸 좀 먹자는 거고 환경 문제, 탄소 좀 저배출하고 일회용품 좀 쓰지 말고 경제정의 나왔었죠, 그죠? 경제정의도 그거 공정무역 커피 그리고 공정여행 이런 거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뭘 돌려주는 거죠? 이익을 돌려주는 이런 경제정의 이게 바로 윤리적 소비 현상의 원인이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필자가 제시한 윤리적 소비의 특징을 뭔지 공개해보자라고 했는데 바로 건강한 밥상, 시장주의 소비 증가, 건강한 밥상 그리고 탄소 배출량 줄이고 공정여행 요거는 멈춤 버튼하고 적어놓도록 합니다. 자, 넘어가서 명품 시착, 한국인들의 우울한 초상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활동해보자. 자, 명품을 과도하게 소비하는 이유를 찾아보자. 자아 존중감 상승. 맞죠, 그죠? 내 자아 존중감이 낮으니까 그걸 제일 쉽게 고양할 수 있는 방법이 물건을 사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 지위 상승. 내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남들한테 자랑해야 되니까 동조 소비. 남들 다 사니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명품을 과도하게 소비하게 된다. 자, 동조에게 소비자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보자. 주체적 소비를 못하게 만들죠, 그죠? 종조행위가 일어나면.
내가 뒤떨어질까 봐 염려해서 물건을 사는 거니까 난 사고 싶지도 않은데 나도 내가 뒤떨어진 사람 취급하고 물건을 산다. 그건 내 경제적인 주체적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유행에 선동되게 된다. 이런 게 바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겠고 그리고 그 밑에 4번에 자 소비에 대한 그림 가나다 비교해보자. 그래 형식 다 다르다 그랬죠. 시장과 우물은 논설문. 그리고 거시적 관점이라 해놨는데 거시적 관점은 크게 보는 게 바로 거시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뭐 한 국가, 경제, 뭐 아니면 뭐 사회, 큰 사회, 뭐 아니면 뭐 경상남도 이런 게 거시적 관점이고 미시적 관점은 그와 반대로 뭐 하나의 인간, 뭐 하나의 현상, 뭐 아니면 뭐 하나의 뭐라 해야 되냐, 뭐 하나의 뭐 토월구에서 일어나는 사실, 뭐 이런 게 바로 미시적 관점이다. 미시적 거시적은 좀 그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죠? 그리고 윤리적 소비는 생태적 관점, 뭐 생각하는 거, 환경 그리고 생명,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생태적 관점. 자 그리고 뭐 기사문이죠, 그죠? 그리고 심리학적 관점, 뭐 심리학을 위주로 사회 현상에 대해 접근한다. 설명문, 설명을 위주로 해서 정보 전달을 제일 중시한다. 신뢰에 믿을 만한 정보를 전달하는 걸 제일 중시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비에 대한 필자의 주장이나 견해를 정리해보자. 주제죠, 그죠? 예,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시장과 우물은 뭐 소비는 나라 백성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 소비가 되면 유통이 살고 유통이 살면 또 뭐가 된다? 또 백성들이 부유해져서 또 물건을 더 사고 더 사면 또 시장 커지고 또 유통 도와지고 생산 많이 하고 또 부유해지고 선순환 좋아지는 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윤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는 건강, 환경, 정의를 지킨다. 잘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명품 집차 우울한 거 있잖아. 자아 존중감을 위해 과시, 유행 위주의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 자아 존중감을 위해 과시, 유행 위주의 소비가 나타나고 있다. 자, 요거 멈춤 버튼 해놓고 적어뒀습니다. 자, 뒤에 35, 36, 37, 38, 39, 44, 45 등등등등까지 다 뭐죠? 자기가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요건들은 한번 직접 해보시고 자, 여기에는 별표 쳐놓습니다. 대단원 갖기 마지막 정리해 놓는 건데 여기 별표 쳐놓습니다. 좋은 글 선택의 기준 좋은 글 선택의 기준 별표 쳐두시고 뭐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자, 독자는 독자의 읽기 목적에 맞는가 요 요소들 독자 요소, 글 요소, 맥락 요소 요걸 셋 다 만족시키는 게 바로 무슨 글이다? 좋은 글이다. 자, 독자는 목적, 흥미 그리고 지적 수준이라 했는데 앞쪽에 글 보시면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지적 수준이 바로 뭐다? 독자의 배경 지식과 읽기 능력. 읽기 능력은 뭐 어휘 수준이라든지 독해력 그리고 뭐 이해력 이런 것들이 다 합친 게 읽기 능력이겠죠, 그죠? 배경 지식과 읽기 능력을 합치면 바로 뭐다? 독자의 수준이 된다. 그래서 독자 요소, 목적 흥미 수준 앞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간략한 거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글 요소에 보면 글의 내용이 믿을만하며 신타공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믿을만하며 신뢰성, 이치에 맞고 타당성, 공정한가 공정성. 그래서 글뿐만 아니라 말하기, 듣기, 쓰기에서도 신타공은 그것을 평가하거나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 요 세 가지 요소는 항상 쓰일 수 있는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내용 읽기 쉽고 이독성이라고 그랬죠. 내용 자체가 읽기 쉬우면 이독성. 편집이 잘 돼 있으면 가독성. 형식이 쉽게 돼 있으면 가독성. 내용이 읽기 쉬우면 이독성. 그렇게 앞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이독성과 가독성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맥락. 독서공부의 평가가 긍정적인가? 그래야 되겠죠, 그죠? 여러 세대를 통해서 검증된 가치 있는 글인가? 공시적. 쌤 이게 뭐예요? 라고 한다면 뭐 설명을 덧붙이자면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란 글을 보면 어떤 내용 나와 있습니까? 유태인은 쓰레기 종족이며 걔네들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바퀴벌레나 파리, 모기 같은 해충을 박멸하듯이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 현시적으로 글과 필자에 대한 독서 공태제의 평가가 독일 내에서 어땠었죠?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당 지지율 98%. 히틀러는 우리를 이끌어 주실 위대한 총통님. 글과 필자에 대해서 독서 공투제의 평가가 어땠어요? 좋았죠, 그죠? 긍정적이었죠. 맞습니까?
이런 게 바로 현시적입니다. 현시적.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평가한다. 그게 바로 현시적. 그 시대에서 글과 필자에 대한 고도의 평가 긍정적인 현시적인 거죠. 그렇죠? 그럼 나의 투쟁은 히틀러의 책인 나의 투쟁은 그 시절 독일에서는 현시적으로는 좋은 책이었죠. 현시적으로는. 하지만 지금 나의 투쟁 독일에서 읽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죠? 법으로 금지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민족이 열등해서 그것을 모기 죽이듯이 죽여버려야 된다. 미친 사이코패스적 생각이죠. 어떻게? 여러 세대를 통해 검증해 보니까 이게 바로 공시적입니다. 시대 상황,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건 쓰레기 글이었다. 그래서 나의 투쟁은 좋은 글인가요? 아니죠, 그죠? 현시적으로는 그 당시 세계 2차 대전 독일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을지는 모르나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건 어떤 글이었다? 정말 쓰레기 같은 글이었고 정말 인류 역사상 치유하지 못할 그런 상처를 낸 글이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 상황을 판단하는 건 현시적, 그 시대를 넘어서서 전체적인 역사적 맥락을 보는 게 바로 공시적. 됐습니까? 맥락은 그를 주변 둘러싸고 있는 사회, 문화, 역사적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게 맥락입니다. 자, 좋은 글을 선택해서 읽어야 하는 이유, 독자의 정치적, 지적 정치 성향에 기여하고 비판의 업무 형성한다. 그래서 바람직한 독서 활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보시고, 주제통합적 읽기의 필요성, 주제통합적 읽기는 하면 주제 심층위에 폭력 다음 완량, 높은 수준의 읽기 능력 향상, 병역 시각 형성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 창의 융합적 사고력 강화. 중앙에 있는 거는 도덕, 중학교 도덕 수준, 초등학교 도덕 수준 이야기고 주제통합적 읽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 장애유적 사고가 강화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실제 다른반 소부할 때도 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제통합적 읽기의 절차,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순서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관심 있는 주제 쟁점 확인, 글과 자료 성정, 이게 바로 읽기 전 과정, 후 과정 됐습니까? 자, 요까지 보시고 예, 뒤에 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라는 거. 자, 자기 시험 범위에 맞게 진도 나간 반들이 순서가 다 다르니까 자기 진도에 맞게 보시라고 그 동영상 플레이어 그 수료 기준은 되게 짧게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 집 가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치겠습니다.